같이 할 책 Save the Cat 흥행하는 영화 시나리오 8가지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무엇에 관한 영화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영화를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무슨 영화를 볼까라고 친구들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팜플렛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영화는 이러이러한 영화야. 근데 그때 한마디를 듣고 그걸 보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들었을 때 긴가민가 하면 오늘 하는 다른 영화는 또 없어? 뭐 없을까? 이렇게 친구들이 묻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피칭이라고 이 저자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로그라인이라는 것. 로그라인이라는 거는 우리 시나리오 작가들이 많이 들어보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줄로 내 영화를 그냥 설명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보면서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로그라인이라는 것은 영화 스토리를 함축적이며 흥미롭게 요약하는 한두 문장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앞으로 설명할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로그라인을 만들면 관객들이나 투자자나 영화 관계자들을 쉽게 내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끔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냐면 그 첫 번째는 아이러니, 두 번째는 듣는 순간 영화 속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타깃 관객층과 예산, 네 번째는 죽이는 제목. 이 네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로그라인만 듣고도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고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아이러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는 이 로그라인 안에 아이러니가 담겨 있어야 되며 마치 몸에서 가려운 부분처럼 드라마틱한 상황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흥미를 끄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뭐냐면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시죠? 귀여운 여인에서 그 귀여운 여인의 로그라인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업가가 주말 동안 데이트 상대로 고용한 창녀와 사랑에 빠진다. 이게 귀여운 여인의 로그라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드 같은 경우에는 한 형사가 소원한 아내를 찾아 LA에 오는데 아내의 사무실 빌딩은 테러리스트가 점령한 상태였다. 이 두 개의 로그라인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러니가 굉장히 풍부한 로그라인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훅이 있다. 갈고리, 즉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예가 되냐 보자면 주말 동안 데이트 상대로 고용한 그냥 주말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원나잇, 뭐 잠시 잠깐 뭐 인스턴트식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부른 창녀죠. 하룻밤 보내려고 부른 창녀와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사랑은 연속성을 지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들어있다는 말이고 한 형사가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LA를 찾지만 오붓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사무실 빌딩에 있는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그런 이야기라는 게 다이아드의 로그라인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아이러니를 들어있는 아이러니가 풍부한 로그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사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혹은 시나리오를 쓰다가 로그라인을 적어보면 굉장히 좋은 점은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토리 아이러니를 로그라인에 담는 과정에서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에 아이러니가 없음을 발견할지도 모르게 된다. 그렇다면 로그라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역시 죽어 있음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아이러니가 담긴 로그라인을 만드는 과정은 스토리에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볼 좋은 기회가 된다. 로그라인을 만들 수 없다면
아직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못한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저도 이것을 쓰면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작품의 로그라인을 다시 한번 써서 제목 밑에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그냥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누가 나와서 뭘 한다는 내용이지 아이러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고민을 하게 됐죠. 그 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반적인 완성고를 내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 작품인데, 대대적인 공사를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린 상황이고,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까 하다가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 제가 참고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고치고 있는데, 첫째 장에 아이러니가 담긴 로그라인을 적어보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에는 아이러니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고민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내가 완성고라고 내보냈던 글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작업의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로그라인으로 한 줄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신다면, 끝까지 무턱대고 끝까지 갔다가 다른 사람의 평을 받고 수정하는 것보다는 빨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듣는 순간 영화 속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화의 전체가 암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대가 언제인지도 대강 감이 잡혀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런 예를 들어요. 아주 멋진 그 로그라인을 예를 드시는데, 데이트 소동이라는 이 시나리오가 있대요. 우리는 이 영화를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 로그라인을 읽어드리면 그 장면이 무조건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녀는, 로그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그녀는 완벽한 여자였다. 술에 취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바로 상상이 되시지 않아요? 아름다운 여성이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그리고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는데, 술을 먹고 나서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까? 어떻게 데이트가 엉망으로 될까?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그라인 안에서 영화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깃 관계층과 예산이에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분위기나 타깃 관계층 그리고 예산을 상정하여 우리 시나리오를 보고 이 시나리오에 투자를 하려는 바이어들이 예산을 상정하는 딱 이 로그라인만 보고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가늠할 수 있어서 이 영화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예를 드는 작품은 네 번의 크리스마스예요. 네 번의 크리스마스의 로그라인은 뭐냐면, 신혼부부가 이혼한 부모 4명의 집에서 각각 한 번씩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한다면이 로그라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이 로그라인을 들으셨을 때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예산 영화가 될 거라는 걸요. 뭐냐면, 물론 자동차 추격신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타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블록 코미디라고 불리는 장르라는 거죠. 뭐냐면 한 블록을 넘어가지 않는 그 선에서, 그 장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런 영화라는 거를 우리가 장거리 이동이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영화들 중에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다가 부서진다거나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간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한 장소에서만 벌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개봉을 하면 어느 정도 관객층을 이렇게 모을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제작자들, 스튜디오 간부들은 딱 보고 네, 크리스마스 개봉작 정도로 이걸 그러면
준비를 해볼까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로그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 딱 읽고 저희 로그라인을 제가 쓴 로그라인을 딱 보면 아, 내가 로그라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구나.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지만 현직 시나리오 작가로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었구나라는 거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이는 제목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어렵죠? 죽이는 제목. 좋은 로그라인의 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낮에 너무 그동안 여러분 못 찾아뵈서 낮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죽이는 제목. 좋은 로그라인의 원투펀치는 반드시 좋은 제목을 포함한다. 좋은 제목이란 무엇에 관한 영화인가? 라는 질문에 영리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제목에도 당연히 아이러니와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베스트 영화 제목을 예를 듭니다. 뭐냐면 금발이 너무해. 금발이 너무해는 딱 들었을 때 주제와 이야기와 아이러니가 다 들어있죠. 예를 들면은 비슷한 컨셉을 다른 영화들도 있을 수 있대요. 바비 인형 하버드로 가다, 누가 봐도 문해녀, 완전히 법대, 이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금발이 너무해는 너무나 세련되고 그 자체로 예술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제목은 사랑이냐 돈이냐. 이건 너무나 직설적이고 아이러니가 포함되지 않고 포괄적인 제목이기 때문에 보는 이 관심을 끌지도 못할 뿐더러 대담함도 없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영화 그냥 뭐 일단 추상적이잖아요. 사실 여기 이 책은 앞에서 이런 문구가 나올 정도로 예술 영화를 지향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방법이 쓰여 있는 책은 아니에요. 21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무엇에 관한 영화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내릴 수 없다면 그 영화는 끝이다.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린다면 혹은 할리우드가 영화 감독의 예술적 비전이나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고생만 더 겪을 것이다. 여기는 뭐냐면 팔리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상업 현장에서 팔리는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랑이냐 돈이냐처럼 너무나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철학적인 주제를 담은 제목이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제목, 무엇에 관한 영화인가를 이야기, 그 앞에 나왔던 아이러니가 다 포함된 제목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상황이냐고요? 그럼 당연히 저는 제목 다시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의 요소들이 영화를 알기 쉽게 요약하는 것을 뜻하는 하이 컨셉이라 불리는 개념의 전부이다. 사실 하이 컨셉은 영화 배급 범위가 전 세계로 넓어진 오늘날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지금은 이것을 하이 컨셉을 주장하는 게 유행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이 용어 하이 컨셉이라는 용어 자체는 한물 같지만 그 개념만은 아직도 유효하고 할리우드의 모든 관계자들이 아직도 이런 영화를 열심히 찾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이 컨셉 아이디어를 더 빠르고 영리하게 내놓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는 모든 관객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 앞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 직접 사람들에게 피칭을 해보는 것이다. 귀 기울여주는 사람 아무에게나 당신의 영화를 피칭해보라. 어떤 낯선 이에게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되고 나면 뭘 하라고 하냐면 테스트 마케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 마케팅은 뭐냐면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와 어떤 이익,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나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아이디어들 설명해보고 그 느낌을 테스트 받는 건데요. 이때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해요. 첫 번째 이유는 누가 내 아이디어를 훔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1대1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걸 할 수 있고, 낯선 사람에게. 두 번째는 낯선 사람에게 읽게 했을 때 정말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작업을 하다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면 감독님들이 뭐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나 자신이 수정한 버전을 돌려보고, 제 걸 바탕으로 수정한 버전을 돌려보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를 하는 거죠. 자신이 적었던 거랑 제가 예를 들면 각색일 경우는 각색한 버전을.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지인, 뭐 연기자 지망생 분들, 연기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오랫동안 자신을 봐왔고 시나리오를 쓰고 싶었지만 써보지 못했던 어떤 분들, 하여튼 지인들에게 막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자신 버전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들이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보여주고 오시지 그러셨냐고요. 뭐냐면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면 당연히 내 글을 뭐라고 칭찬하겠어요? 잘 썼다고 하겠죠. 아는 사람에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보여주고, 예를 들면 내가 보여준 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내 지인이 호의적인 대답을 나온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들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좋은 얘기를 그 안에는 저에 대한 믿음, 가능성,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나와의 미래적인 관계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리뷰잖아요. 그런 리뷰는 사실 긍정적인 말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그냥 긴가민가 해야 될 거고, 정말 눈꽃만한 부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다리 건너 있는, 영화와 관계없는 어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 보고 이게 영화를 했을 때 보고 싶겠냐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장 흥행하는 영화 시나리오의 8가지 법칙에서 제1장 무엇에 관한 영화인가를 마무리해봤고요.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 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나리오 작가조합이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라고 뭘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우리 작가조합의 대표로 제가 예술인 복지, 이름이 예술인 복지에 가서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100꽃 수저 받침을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께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것은 제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가로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또 그 자리에 가서 알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지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토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글을 쓰고 계시지만 어디에선가 다 함께 글을 쓰는 많은 동지들,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힘내시고, 또 우리 좋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날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행복하게 글 쓰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예술인 복지에서 이렇게 이름을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죄송합니다.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술인에 대한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 돈 못 버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주어져야 될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을 찾아주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글을 쓰시고 계시고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동정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사랑받는 시나리오 써서 다음 시간에 또 시나리오 얘기 같이 나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해요.